자, 여기 나와 있는 펜툴, 자, 일러스트레이터 또는 뭐 포토샵 둘 다 펜툴이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픽 쪽에서는 펜툴이라는 기능을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아이로 쓰고 있기는 한데, 자, 그렇다면 이 펜툴이라고 하는 기능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펜툴은? 네, 말 그대로 그림을 그리는 아이예요. 우리가 사용할 때 펜을 쓰는 건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할 때 사용하잖아요. 네,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거고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면, 선 중에서는 선이라는 개념이 좀 더 가깝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선이라는 개념보다는 조금 다른 차원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좀 좋긴 한데, 그냥 쉽게 선으로 먼저 이해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왼쪽에 툴에서는 자, 이 부분도 살짝 건드리고 시작을 해야겠죠. 면의 색깔이 있으면 여러분 헷갈려요. 헷갈리니까 이 아이는 면 앞으로 뺀 다음에 이 색깔 없애는 거 있죠? 버튼 눌러서 색깔을 없애주시고, 선. 자, 선의 색깔은 무엇을 하셔도 전혀 관계가 없긴 합니다만 그래도 편하게, 자, 눈에 잘 보일 만한 색깔로 선택하십시오. 단 이 위에 그대로 색깔을 칠을 할 거기 때문에 조금 눈에 잘 띄는 어떠한 색깔로 지정하시는 게 좋겠죠. 자, 저는 빔 화면상 조금 노란색 계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눈에 잘 띄는 마음에 드신 색깔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잠깐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 자, 스트록이라고 하는 패널이 있죠. 오른쪽에 스트록 패널이 없으신 분들은 상단에 윈도우에 스트록이라고 하는 패널이 있습니다. 자, 상단 메뉴에 윈도우에 보시면 스트록 패널 꺼내시면, 자, 이 아이를 두께 한 2에서 3 정도로 주겠습니다. 저는 2 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진행을 할 건데요. 자, 여기 써 있는 내용대로 따지자면, 펜툴을 사용하실 때에는 기본적으로 도형툴, 사각형, 동그라미, 뭐 이런 형태들을 그려보시고 걔네들에 대한 개념을 먼저 파악하시고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미 한번 그려보셨으니까 넘어갈 거고요. 바로 밑에 보시면 여기 별표, 슬러시, 꺾은 선, 더하기, 빼기, 사각형의 양쪽에 날개 단 아이, 그리고 동그라미, 이렇게 총 7가지 기호가 달려있는데 이 아이들은 펜툴의 요 끝에 요 모양에 달려있는 아이들이에요. 각각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따가 한 번씩 해보도록 하죠. 처음에 것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별표. 자, 이 별표의 그림은 최초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물음표 써있으니까 타입 툴 얘로 클릭해서 이 글자를 최초의 시작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다 작성하셨으면 글씨의 경우는 다 썼다 해서 키보드 엔터나 ESC가 아니라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시라고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펜툴 써볼 건데요. 펜툴은 어디 있느냐? 지금 요거 제가 체크 잘못 해놨어요. 바로 위에 있죠, 여기. 펜툴 모양. 자, 요 아이를 찾아가시면 여기 있습니다. 자, 어떠한 경우에는 마이너스 표시, 어떠한 경우엔 플러스 표시, 어떠한 경우엔 이런 모양이 나올 텐데요. 기본은 펜툴입니다. 마우스를 꾹 누르고 계시면 여러 개 항목을 볼 수 있고 얘만 선택하시고, 자, 화면을 확대를 해서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고 필요한 곳에 영역을 잡아서 확대를 하시고, 자, 화면 이동은 스페이스죠. 스페이스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쉽게 화면 움직일 수 있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면색 없는 거 확인하시고 선 색깔, 여러분 지정하신 색깔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최초의 시작이라는 뜻은 별표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별표 그림이 들어있죠. 펜 모양이 없는 분들은 캡스락 키가 눌려져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십시오. 최초에 시작할 때는 그냥 마우스를 눌렀다가 띄기만 하시면 됩니다. 클릭이죠. 그럼 점이 하나 생기고요. 자, 아무것도 안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움직여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때
꺾어지는 요 자리에다가 마우스를 한 번 더 눌렀다가 띄기만 하시면 설정된 요 노란색 선이 들어오게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직선인 상태이기 때문에 중간에 클릭하실 필요가 없고요. 꺾어지는 요 자리에다가 눌렀다가 띄는 거 클릭, 그 다음에도 클릭, 그 다음에도 클릭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수직 수평이 맞으면 상관이 없긴 하겠지만 이렇게 삐딱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수평이나 수직으로 정확하게 그리고 싶습니다. 뭘 같이 누르면 될까요? 네, 키보드의 Shift를 같이 누르시고 클릭하시면 수평과 수직을 손쉽게 쓸 수 있고요. 그러면서 스페이스를 누르고 화면을 손쉽게 빠르게 이동하면서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기능을 다 알고 있다고 하시더라도 끝까지 다 눌러서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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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자, 맨 끝에까지 다 가셨으면 키보드 엔터를 누르면 끝이 납니다. 자, 아이콘 커서의 모양을 보면 현재 끝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엔터를 누르는 순간 이렇게 별표 모양으로 다시 바뀌죠. 자, 최초에 시작한다 라고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현재 자, 첫 번째 선을 그리신 겁니다. 자, 모양을 다 쓰신 거 확인하셨으면 자, 두 번째 다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밑에 줄에 있는 선에 가져가서 자, 펜 툴을 갖다 대고 최초의 시작의 마크는 제가 별표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대로 별표죠. 만약에 저 표시가 없다면 끊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쭉 이어와서 다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클릭할게요. 클릭. 직선이니까 이번에도 클릭하시면 되겠죠? 툭. 그런데 이번엔 직선이 아닙니다. 곡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마우스를 꺾어지는 이 자리에 올려놓고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십시오.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한쪽으로 드래그를 하시면 핸들이 튀어나와요. 자, 핸들은 곡선을 컨트롤하는 기능이라고 알려드렸죠. 핸들을 오른쪽 방향으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왼쪽으로 하든지 마우스의 방향을 가는 곳에 따라서 곡선의 모양이 나타날 거고요. 자, 어느 쪽 방향으로 가야 모양이 나올까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오른쪽 방향으로 가면 나오는 것 같죠? 자, 이때 Shift를 누르시면 조금 더 컨트롤하기 쉬우실 거예요. 위치했으면 마우스를 띱니다. 자, 그래서 모양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직선이네요. 직선인 자리에 아래쪽에 또 클릭하면 되겠죠. 툭. 안됩니다. 곡선이 만들어져 버립니다. 이유는 바로 위에 핸들이 하나 달려있기 때문인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Z 돌리고요. 이 핸들 하나를 없앨 겁니다. 핸들의 양쪽에 있다는 얘기는 양쪽 다 곡선을 만들겠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키보드 Alt를 누르고요. 방금 전에 드래그 했던 그 포인트 위로 마우스를 가져가서 한 번 더 클릭하세요. 핸들 사라지나요? 그럼 직선 클릭하셔도 되고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꺾어지는 이 자리에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그대로 드래그 합니다. 자, 방향은 확인해 보시고 저는 오른쪽 방향으로 밀어주겠습니다. 마우스를 먼저 띄고 방금 전에 드래그 했던 그 포인트 눌렀던 그 자리에 다시 가져가서 키보드 Alt를 누르고 클릭합니다. 수직이니까 Shift 누르고 클릭합니다. 자,
동일한 곳을 두 번 사용한다 라는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얘를 끝까지 반복하시면 됩니다. 드래그, 한 번 더 클릭, 클릭, 드래그, Alt 누르고 클릭, 클릭, 또 드래그, Alt 누르고 클릭, 클릭, 또 드래그, Alt 누르고 클릭, 클릭. 자, 마지막 드래그 하시고 여기까지 하셨으면 그 다음 까지 마시고 잠깐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자, 모양이 이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끄트머리까지는 거의 가셨을 텐데요. 자, 아직 조금 못 가셨다고 하더라도 잠시만 봐주십시오. 자, 제가 이 핸들 한쪽을 없애려면은 무엇을 누르고 클릭하라고 얘기를 했죠? Alt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Alt라는 키를 누르시면 펜툴 오른쪽 하단에 꺾은 선의 모양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죠? 그냥 해도 나타나기는 해요. Alt만 누르면. 자, 갖다 대면 표시가 되는데요. 이 뜻은 핸들을 컨트롤하는 기능이에요. 핸들 조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Alt를 사실 안 누르고 그냥 갖다 대셔도 똑같은 모양이 나오기는 해요. Alt를 안 눌러도. 근데 제가 굳이 Al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세요 라고 언급을 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포토샵에서는 이렇게 하셔야지만 먹습니다. 특정 프로그램 하나에만 똑같이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버리면 각각의 프로그램의 기능을 따로따로 익히셔야 되잖아요. 그럼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통으로 외울 수 있는 거는 그냥 같이 외우실 수 있게끔 키를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Alt를 누르고 클릭하세요 라고 했던 거고요. 그럼 이제 수직 수평이니까 사용하시고 키보드 엔터를 누르시면 두 번째 라인도 끝이 나는 거죠. 해서 여기까지 선 두 개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선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펜툴로 시작, 클릭, 직선이니까 쉬프트 누르고 클릭, 수직 쉬프트 누르고 클릭, 곡선이네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꺾어지는 이 자리에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어느 쪽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방향을 찾아서 만들어 주시고, 조금 짧아도 괜찮아요. 짧아도 괜찮으니까 너무 막 이렇게 가실 필요 없습니다. 자, 적당하게 해주시고, 자, Alt 누르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냥 바로 클릭하시면 되는데, 이거 아직 못했는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조정하셔도 되고요. Alt를 누른 상태란 얘기는 이 핸들을 마음대로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중간에 한 번 정도는 가능하고요. 바로 전에 거는 이제 다시 이어서 그릴 수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일부러. 자, 여기를 마우스를 드래그를 해서 쭉 하는데 화면 넘어갈 것 같으니까 좀 그리기 힘들잖아요. 일단 임시로 방향만 잡아놓고 Alt를 누르고 이쪽 지금 현재 모양을 갖추고 있는 이 아이를 컨트롤하고 있는 핸들, 얘를 Alt 누른 상태에서 그대로 모양을 잡아줍니다. 방금 전에 건드렸던 아이 정도는 한번 이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반대쪽 핸들 없애야 되니까 Alt 누르고 저는 얘를 클릭합니다. 이쪽에 있던 핸들이 없어졌겠죠. 눈에 보이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고.
이제 다시 Shift 누르고 수직이니까 클릭. 자, 조금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그냥 드래그, Alt 클릭, 클릭. 드래그, Alt 누르고 핸들 없애고 그냥 새로운 선 긋고. 모양은 나중에 수정하시면 돼요. 드래그, Alt 누르고 핸들 하나 없애주고 새로 이어주고. 자, 계속 반복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바로 위에 있는 선과 다루는 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모양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살짝 헷갈리실 수 있고 아니면 화면에 다 못 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너무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만 잡아 놓은 다음에 수정하시면 되죠. 흰색 화살표인 직접 선택 툴을 이용해서, 자, 직접 선택 툴인 이 아이를 이용해서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요 선 모양이 조금 아쉬우니까 선 위에 마우스 올려서 클릭하면 아까 했던 핸들이 그대로 다시 나타날 테니까 이 핸들을 조절을 해서 다시 맞추시면 되는 거죠. 한 번 더 할게요. 선 위에 마우스를 갖다 대서 선택하고 이 아이의 핸들 아까 이쪽에 여기 있네요. 점으로 표시된 얘를 당겨서 모양을 맞추고 계속 수정할 것들에 대해서는 내용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우리는 펜 툴에 있는 기능 반 이상을 배우신 건데요. 아직 위에 부분은 하나밖에 채우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머지 몇 가지를 더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보고 갈게요. 위에 거든 아래 거든 관계없습니다. 따로따로 되어 있는 선, 자, 일부러 눈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고 할게요. 하나를 먼저 검은색 화살표로 영역을 잡아서 선택하시면 선택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가 아니라 꺾은 부분이 아니라 완전하게 끝나는 이 자리, 여러분이 키보드 엔터로 끝낸 그 자리에 펜 툴을 가지고 갖다 대시면 펜 툴의 끝에 있는 모양이 한 가지 모양으로 변합니다. 뭔가요? 네, 슬러시입니다. 최초의 시작이 아니라 슬러시 모양이 나옵니다. 슬러시 모양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거는 이렇게 빼기 모양이 나온다는 얘기는 여기는 끊어진 선이 아니란 얘기예요. 점을 빼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끊어진 곳, 완전히 끝난 곳으로 마우스를 갖다 대야 슬러시가 나옵니다. 그럼 이 슬러시는 뭐냐? 이쪽 선, 기존에 있던 선을 뭐 하는 것? 이어서 그림을 그리겠다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그리기라는 뜻이에요. 자, 슬러시는 이어 그리기라는 뜻이고 이렇게 열심히 그릴 수 있는데 이때 또 다른 선이 있습니다. 현재 펜툴로 그리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선의 끄트머리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번에 나타나는 모양은 사각형의 날개입니다.
사각형의 날개 모양이 생긴다. 왜 이런 모양이 생길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 있는 선에 점을 하나 제가 추가해 볼게요. 선 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플러스 모양이 생겨요. 펜툴은 점을 추가하겠다는 뜻인데, 점을 추가해 놓고 확인을 해보면 이 그림 자체가 어떻게 돼요? 사각형의 양쪽 선이 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뜻으로 표현됐던 거예요. 자, 정리를 다시 해드릴게요. 펜툴로 다른 쪽에서 이어서 그리고 있었고요. 다른 선과 끝에 갖다 대면 이런 날개 모양이 생겼는데 무슨 뜻이냐? 다른 선과 이어주기란 뜻이에요. 다른 선 잇기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자,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보신 내용을 우선 정리를 하고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쭉 돌아와서 펜툴 모양일 때 별표는 최초의 시작이라고 알려드렸고, 슬러시는 무슨 뜻일까요? 네, 끊어진 선 연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너무 기니까 저는 끊긴 선이라고 바꿀게요. 자, 그 다음에 꺾은 선 모양. 자, 꺾은 선 모양이 나온 아이는 다시 T라고 써있는 이 툴 가지고 선택해서 자, 내용 수정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핸들 조정,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면 하시고, 어렵다라고 하시면 곡선 재조정이라고 쓰겠습니다. 핸들을 없앨 수도 있기는 하지만 길이를, 내용을 변형시킬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면서 제가 플러스도 같이 설명을 드렸죠. 플러스는 뭐였나요? 점 추가죠, 그냥. 네, 포인트 추가. 자, 포인트 추가는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빼긴 뭐예요? 빼는 거죠, 그냥. 포인트 빼기겠죠. 점 빼기. 이 아이는 뭐죠? 내가 그리고 있는 선이 아닌 다른 선, 또 다른 선, 다른 선과 연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6가지를 현재 보고 계십니다. 최초의 시작부터 끊긴 선을 연결하고, 도형을 재조정할 수 있고 변경할 수 있고, 포인트, 그 다음에 빼기, 연결하는 것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무슨 뜻일까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첫 번째 선과 밑에 있는 선을 한번 해볼게요. 자, 펜툴 가지고 위에 있는 선 마우스 갖다 대면 슬러시 모양이 나오겠죠. 기존의 선을 다시 긋는 거니까. 클릭하시면 자, 기존 선에 이어서 쓸 수 있게 되는 거고, 밑에 있는 선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마우스를 갖다 대면 사각형의 날개 달린 아이로 나타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다른 선과 연결하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쭉 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양쪽 끝이 남아있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아니라, 자, 요거 지울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직접 선택 툴로 해당하는 요 선만 이렇게 잡아서 키보드 딜리트로 한번 지웠어요. 자, 밑에 있는 요 두 개의 모양은 이미 다른 쪽에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둘 다 같은 선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펜툴로
한쪽 끝에 갖다 대면 기존의 선을 이어서 하는 거니까 슬러시 모양이 나타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자, 이때 같은 선인데 지금 현재 끝을 같은 선의 다른 끝으로 마우스를 갖다 대면 동그라미 모양이 나타납니다. 아까는 분명히 사각형의 날개였는데 이번엔 동그라미라는 거죠. 무슨 뜻일까요? 현재 이렇게 처리된 아이는 어느 한 군데라도 뚫린 곳이 있을까요? 없죠. 그럼 해석은 나왔네요. 동그라미의 뜻은 어느 한 군데도 끊기거나 뚫린 적이 없는 완성된 도형으로 만들겠다라고 처리하겠다라는 거죠. 완성된 도형으로 만드는 아이가 동그라미 표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7가지의 내용이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익숙해 되시면 크게 안 보고도 개념이 다 파악 가능하니까요. 자, 하지만 이 개념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신다면 차후에 내가 원하는 기능을 쓰려고 하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의미를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설명을 조금 드렸고요. 자, 추가하고 빼는 거 먼저 한 번 더 설명드리고 남은 선 2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점 추가와 점 빼기 해볼게요. 먼저 선택을 한 상태에서 자, 어느 쪽에서 할까요? 이쪽에서 할게요. 펜 툴로 위치를 하고 있는 포인트 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미 포인트가 있는 곳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펜 툴은 마이너스 표기를 합니다. 그 얘긴즉슨 현재 위치한 점을 빼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때 주의하실 점은 꺾어진 부위에 있는 아이 점을 빼버리면 모양은 변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선 위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있으면 플러스 모양이 나타납니다. 얘는 점을 추가하겠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때 모양은 변형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똑같은 개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엔 곡선에서 똑같이 펜 툴로 누를 건데요. 누르기 전에 한쪽에 있는 포인트 눌러서 핸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선택했더니 핸들이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펜 툴로 중간쯤을 점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핸들은 짧아집니다. 핸들은 짧아지면서 지금 제가 추가하는 곳과 나눠 가지게 됩니다. 핸들이 짧아지고 점 추가한 나이가 필요한 만큼 핸들 자체를 곡선을 만들어 버리죠. 몇 번을 클릭해 보셔도 알아서 분할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이렇게 쪼개진 아이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즉 점을 뺀다고 해서 이 핸들의 길이가 다시 늘어나지 않습니다. 모양이 변형된 대로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점 빼기를 하실 때는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혹시라도 현재 이 선 위에 펜툴로 세로 그리실 거라면 여기서 펜툴로 끊어줄 순 없고요. 키보드 시프트로 세로 처음부터 이어서 그을 수는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얘와 다른 도형으로. 다시 설명드려요. 선 위에 펜툴로 세로 그릴 때는 그냥 되면 플러스이기 때문에 키보드 쉬프트를 누르시면
최초의 시작 모양이 나오면서 따로 선을 그을 수 있다. 자, 요런 이야기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자, 내용이 조금 많지만 이 내용을 먼저 다 파악을 하셔야 펜툴이라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